자, 마지막으로 맥스트라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유명한 메타버스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메타버스는 크게 사업 영역이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 두 번째는 플랫폼, 세 번째는 네트워크, 네 번째는 디바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콘텐츠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콘텐츠는 AR 게임에서 포켓몬고를 제작하는 회사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에서 서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제공도 해주고 아니면 앱 개발 도구를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거고, 지금 맥스트는 이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통신사들이죠. 5G 이제 네트워크 이런 거 관련해서 통신사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네 번째는 디바이스 개발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그래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은 매일 그대와 제목 맞나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스마트 글라스를 쓰면은 나의 가상의 비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여주인공이 그 가상의 그 비서 보호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그 여주인공이 스마트 글라스를 딱 끼면서 지능의 비서를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를 쓰면은 가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건데, 이거 제작하는 기업들이 뭐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맥스트는 XR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XR은 뭐냐? XR은 확장 현실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XR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AR에서 증강 현실인데요. 현실의 가상 이미지가 겹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내가 이제 백화점에 간 거예요. 이렇게 백화점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런 할인 정보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내려다 주는 겁니다. 실제 현실과 이 가상 이미지들이 겹쳐져서 보이는 거, 이게 A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R은 말 그대로 그냥 가상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AR과 VR이 잘 믹스된 거, 이게 MR 해가지고 혼합현실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이것들을 XR, 확장현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맥스트는 2010년도에 설립된 확장현실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맥스트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은, 일단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지금 보면은 매출의 구성의 68.8%,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를 산업용 AR 솔루션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AR 플랫폼을 응용한 AR 솔루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XR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으로는 매출이 지금 두 번째 순위로 한 22% 정도, 매출 비중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R 개발 플랫폼인데, 이게 매출 비중의 한 9%를 차지하는데, A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8개 업체만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플랫폼으로 지금 한 7,000여 개의 앱이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202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여기 보시면 대표자는 박재환님, 그 다음에 김승균님에서 박재환님 대표님이 21%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이거 포버스 기사를 이제 출력을 했는데, 여기 이분의 인터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읽어보니까 재밌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박재환님이란 대표님이시고, 이분은 여기 보시면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제 IT 기업,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업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신 거죠. 근데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창업 전에 한 7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을 IT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컨설팅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술 노하우를 쌓았고 증강현실 분야의 국산화를 해보자는 비전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용 AR 솔루션이 이 기업의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업용 AR 솔루션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용 AR 솔루션은 스마트 공장과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이다. 기업들의 제조 설비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책자로 된 매뉴얼 대신 AR 매뉴얼로 현장에서 작업 절차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맥스트가 국내 최초로 산업용 AR 솔루션을 만들었고 지금은 많은 기업이 앱 하나로 현장에서 AR 매뉴얼을 활용해 바로 작업을 완료하거나 원거리 비대면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차 외에 삼성전자 공장관리 태블릿 PC에 맥스트의 AR 솔루션이 적용이 되었고 SK텔레콤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외 50여 개 기업에 사용 중이다. 그리고 산업용 AR 솔루션은 중소기업 벤처부의 2023년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확산 계획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산업에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가 2016년도에 현대자동차 제너시스의 AR 매뉴얼 솔루션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인터뷰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AR, VR, 거울 세계,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등 4가지로 구현이 된다. 우리가 AR은 알았죠. 현실 플러스 가상 세계 되는 거고 이거는 VR은 완전히 가상 세계. 그 다음에 거울 세계. 그 다음에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이렇게 4가지로 구현이 되는데 메타버스 세계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거울 세계가 보일 것이다. 요거 2개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거울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행위가 라이프 로깅으로 기록이 된다. 진정한 메타버스는 이 라이프 로깅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SNS가 라이프 로깅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변화는 무엇인가? 해서 비대면 업무, 오프라인 공간 등이 메타버스와 만나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은행, 보험 설계사 등 비대면을 선호하는 업종들이 메타버스 공간의 지점을 만들어 대응하게 될 것이다. 백화점,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메타버스 환경에 동일한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백화점의 메타버스 공간에 VR로 옷을 입혀보면서 쇼핑을 하거나 VR로 이제 옷을 입혀봐서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상상되죠. 실제 현실과 동일한 가상 현실에서 비대면 근무, 강의, 콘서트, 종교 활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가상 공간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나는 있고 그 가상 세계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도 임대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트는 지금 핫스팟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AR 기술을 입히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150곳을 주요 거점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코엑스 실내외 50만 일대를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사동, 일선동, 북촌 한옥마을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맥스트가 추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은 이제 확장형이다. 그러니까 오픈형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현 시점에서 미국의 블록록스가 대표적인 오픈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블록록스에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네이버의 제테폰은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은 소비만 하는 폐쇄형 플랫폼이다. 맥스트가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확장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코엑스 지하 쪽인 것 같아요. 코엑스 지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AR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며 화살표와 위치, 간편히 AR로 증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스마트 글라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요 환경을 이제 주변 환경을 스캔하며 이런 게 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다니면서 이런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로 다시 넘어와서 비즈니스 모델 해서 AR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틀1이라고 개발해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특징이 지금 웹 3.0을 기반으로 해서 틀1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웹 3.0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NFT 이런 것들도 이제 접목이 되고 이런다고 그때 제가 블록체인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여기의 특징은 웹 3.0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용자들로 구성된 DAO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제가 그때 블록체인에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특정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는 자산이 아니라 NFT를 통해서 타 플랫폼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태계에서 이제 화폐가 뭐 NFT 라면 이거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가져가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버스 인터뷰 거기 사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여기가 지금 코엑스고 여기가 롯데월드거든요. 사진이 좀 많이 흐린데 여기 이제 핫스팟이에요. 그래서 핫스팟 여기 지역에 이제 AR 현지 증강 기술을 이렇게 넣는 거고,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VR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상현실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상현실에 이렇게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FT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라이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쇼핑도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VR 현실의 가게를 하나 만드는 거죠. 가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물건을 팔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학원을 하나 차리는 거죠. VR에서. 내가 선생님이고 사용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학원 하나 차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을 하나 차리려면 여기 공간을 임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임대료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 플랫폼 제약에 벗어나 창작 활동을 통해서 NFT로 판매 수익을 획득하고 의사결정은 DAO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틀1의 주요 특징이 현실을 가져다 놓는다. 요거는 이제 핫스팟 지역, 코엑스나 롯데월드 같은데 핫스팟은 현실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디지털 IP를 창작하고 소유하고 활용한다. 여기도 디지털 IP를 그러니까 임대겠죠. 내가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디지털 IP를 이제 창작하는 거죠. 그걸 소유하고 활용한다. 그리고 소유자들이 역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체크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성공 요인을 모두 갖춘 플랫폼이다. 그래서 실제성도 존재하고 탈중앙화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구성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맥스트 XR 스마트 글라스 상용 시 디바이스 연계를 통해서 툴런의 유저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보면은 일단은 계속 2021년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66억 원이나 되는 유상 증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 자금도 많이 필요했고, 타 법인
취득 자금도 필요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366억을 유상증자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장일이 2022년 4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는 있지만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요 부진들이 나타날 경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